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가계빚이 무려 992조 원에 이르러서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빚만은 아니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댓글이 73개에서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무려 120만여 개로 불어났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고 이후 잠실에서 공사 중인 123층의 제2롯데월드의 빌딩의 층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2롯데월드의 층수 조정해야 할까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제2롯데월드의 층수 조정해야 할까요? 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스마트폰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칭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검찰로 가볼까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이 무려 120만 건이 넘는다. 이런 것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검 요구 때문에 억지로 내놓은 건지 어쨌든 알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뿌려진 글이 무려 121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글은 2만 6,500건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자동 복사하거나 또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트윗하면서 대량 유포했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121만 건 중에 절반 이상은 선거 관련 글이었고요. 나머지는 정치 관련 글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보수 논객들의 글을 퍼다 날랐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진한 중앙지검 차장은요.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다면서 문제의 121만 건이 모두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검찰은 어제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추가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담은 추정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트윗은 뭐고 니 트윗은 뭐고 동시 트윗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네. 복사해서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복사해서 네. 자동으로 유포시켰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도 외압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팀장이 팀에서 배제되고 감찰 조사까지 받았던 직접적인 배경이요. 바로 공소장 변경 그리고 당시에 국정원 직원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외압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번 2차 변경 신청 과정에서도 검찰 지휘부 그리고 수사팀 사이에서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고 따라서 외압 논란이 제기됐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요. 수사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야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병헌 원내대표는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박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결탁을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압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국정원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조직적 댓글 부대로 총동원됐다면서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이다 라면서 특검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이번 검찰 발표를 보면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과 특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는요. 엄중한 수사 결과를 접하고도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정쟁거리를 만들려 고집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외압설도 동시에 일축하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을 반복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입을 열기만 하면은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말들이 많으니까 네네. 검찰 정말 바람잘 날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또 검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해도 사실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기 때문에요. 네. 참 그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검찰 옆이라고 봐야 되겠죠. 법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핵심적인 제보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공판이 열렸는데요. 오늘 가장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제보자라고 알려진 이모 씨의 출석 때문이었습니다. 이모 씨는 아로라는 조직이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를 결정하는 데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전현직 시의원도 사상학습을 함께 받았다고 말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서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이모 씨는 아로 가입 경위와 조직 특성, 지침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씨에 따르면요. 아로는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승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주체사상을 공부하는 학습 모임과 이를 심화한 이념 서클을 거쳐야지 정식 조직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조직원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한다면서 이석기 의원도 올해 5월 회합에 참석해서야 총책이라는 걸 알았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RO가 뭐의 약자죠? 혁명조직. 혁명조직. 네네. 네, 혁명조직. 지금까지 사법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죠? 법원, 검찰. 이번에 네. 입법부로 가볼까요? 국회. 네. 네. 국회에서도 시끄럽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문 질문이 열렸는데요.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를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자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를 시작도 안 했다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야는 그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의 경우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더라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면서 감세 철회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 등을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같은 간접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가격 폭등 가능성을 이유로 이걸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인생 문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데 여전히 좀 팽팽하고 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걱정이 크네요. 네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 곧바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약 120만 건을 올렸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표했어요. 120만 건. 네, 네네. 120만 건. 혹시 이런 거 예상이라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팀장이 1차로 이제 추가 공소장 변경을 할 때 55,689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빙산의 상당 부분이 드러난 거죠.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예상은 하지 못했으면 검찰의 이번 수사. 네.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고육지책의 결과고, 매우 상식적인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팀장이 무슨 뭐 내부 보고 위반, 뭐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지금,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찍어내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새로운 팀장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네. 새로운 팀장이 부임을 해서, 기존의 수사검사들은 6명이 그대로 있었으니까. 네.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물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기존에 수사된 것 120만 건은 저는 이번에 새로운 팀장이 와서 새로이 수사한 게 아니고 예. 기존에 수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물증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묵힐 수가 없는 것이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명백히 혐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묵히게 되면 숨기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상식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육지책이다. 라는 언급을 수사팀이 되면 좀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왜 이러한 120만 건의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동안에 윤석열 팀장이 찍어내켜지고 그 사이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예. 왜 이제 와서 또 어젯밤 8시 50분에 야음을 틈타서 이렇게 비밀리에 공소장 변경을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내부에 상당한 정도의 진통이 있었을 것이다. 수사검사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진통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지난 6월 달에 최초의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검찰 수사 결론을 낼 때 예. 원세훈 김용판의 구속 여부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 언론에 의하면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 기소를 절대 반대했고 외압을 한 흔적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윤석열 팀장이 저는 물러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소위 공안 라인이 있다. 네. 지금 윤석열 팀장이 나간 뒤로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이 사실상 이 수사를 지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 역시 공안 라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출신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안 라인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했을 것이고 수사검사들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 가운데 상당한 것이 발견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상당한 것 외에 나머지 또 다른 댓글이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 5팀에 22명의 국정원 요원이 유령 계정 약 200여 개를 가지고 봇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흔적들이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사법 공조돼 있는 그 의심 계정은 약 400여 개의 계정이 넘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과연 200여 개의 이 유령 계정이 미국의 그 사법공조를 요구하고 있는 그 400여 개 계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것인지 설사 포함되더라도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더더군다나 국정원이 이렇게 정보기관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면 그 배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과연 배후 없이 백그라운드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 선대위와의 연계성은 전혀 수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발견되기도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네네. 공소장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기존에 한 5만여 건의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한 50% 정도는 또 입증이 어렵다면서 공소사실 또 증거 목록에서 또 뺐어요. 네네. 이런 거 보면은 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도 있지 않나요? 사안을 정확히 봐야 되겠죠. 저희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 기존의 55,689건 중에 약 27,000여 건을 소위 국정원 외부 조력자의 것이라는 이유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철회한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런데 반대로 네. 이번에 그런 부분을 빼고 예. 추가로 120만 건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국정원 요원의 직접 개정이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적어도 120만 건 중에 27,000건 철회된 것은 정말로 이것은 아주 극소수의 부분에 해당되고 오히려 국정원 요원들에 의한 직접적인 선거 개입, 직접적인 여론 조작은 어마어마한 분량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 수사팀은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민주당에서 그런데 특검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선거 개입의 여론 조작건이 국정원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 아시다시피 군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 안행부 등등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범국가적,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2010년도 군사이버사령부의 모 현역 중사가 목표량 2,200만 건을 초과해서 2,300만 건의 공격적 홍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오히려 진짜 세 발의 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타 기관들에 의한 선거 개입 그리고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검찰이 현재 채 밝히지 못하는 즉 새누리당 선대위 캠프의 관여 커넥션 부분 이런 부분들은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래서 특검은 여전히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네.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궁극적으로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과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동안 10년 동안 특검이 11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특검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정쟁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파이널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수단입니다. 특검에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적어도 시비가 있을지언정 그것은 잠깐에 불과했고 결국은 모든 정쟁과 논쟁이 종식이 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은 특검에 대해서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은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 또 네. 검찰총장, 문영표 장관 임명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임명 부분도 제대로 지금 그 여당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주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 사안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권, 또 감사원장의 임명권, 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임명권, 그 밖에도 반대 측면에서 외압 혹은 그 수사 방해의 의혹을 받고 있는 뭐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만 단편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네. 총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의 철학과 네. 기조가 여기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민생의 위기로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용인술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단순한 뭐 적격자냐 부적격자냐의 문제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적어도 어제 오늘 밝혀진 이 121만 건의 엄청난 여론조작 사건,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을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여름에 서울광장에서 장애 집회를 계속하시다가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장애 집회를 접었었는데 오늘 다시 밖으로 나가셨어요? 네. 민주당. 예.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121만 건의 트윗, 그리고 거기에 게시글과 RT를 합해서 121만 건. 이것은 22명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분량입니다. 트위터 사용자가 한 640여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121만 건의 트윗은 적어도 대선 기간 중에 혹은 여타 선거 기간 중에 트위터 유저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노출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매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 전파력 면에서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한 대선 개입이 있었다. 이것이 어쩌면은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준엄한 그러한 시국 인식하에서 오늘 나갔던 겁니다. 예. 끝으로 한 10초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대선 불복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절차적 정의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대선 불복이라는 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 향후의 선거에서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 그런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박범계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요. 공소장 변경이 밤늦게 야물 틈타 진행된 것은 내부 진통을 추측할 수 있는 단면이다. 이렇게 언급하셨고요. 또 추가로 발견된 댓글은 빙산의 일각 중 상당한 부분이 발견된 거다. 다만 200여 개 혹은 그 이상의 조사되지 못한 SNS 계정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댓글은 당연히 더 많을 것이다.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까지 고려하면은 지금 밝혀진 것은 아주 적다. 조직지열에 불과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개입 관련 사항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특검은 정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마지막 파이널 게이트,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시작되면서 도로 곳곳이 마비되다시피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도 계속 발생하는데요. 내부순환로 수서 쪽으로 양재 지하차도에서 양재 전화구 사이 2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한 3차로의 고장차 때문에 성산대교부터 길게 밀립니다. 사직로 경복궁을 지난 동심자가까지 다시 율곡로로 이어져서도 창덕궁까지 차량들 꽉 막혀 있고요. 통일로도 구파발 쪽으로 무학지역과 홍은사거리 부근 6차로에 택시와 오토바이가 부딪혔기 때문에 부근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차량 통행이 좋지 않네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오늘 제2 롯데월드의 층수 조정해야 할까요?인데요. 4505님은 이런 의견 주셨네요. yes, 공사 중단해야 합니다. 롯데그룹이 억척스럽게 공사한 것이 공시지가 3,500억 원에서 무려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되었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3337님은 no입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못 담그나요? 헬기 충돌 사고 한 번 있었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 필요 없습니다. 마포, 용산 등 초고층 빌딩이 모두 취소되었는데 이 빌딩 하나는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립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이었죠. 제2 롯데월드의 층수 조정해야 할까요?인데요. 6538님은요. 노입니다. 최첨단으로 가는 이 시대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롯데월드의 최고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8435님은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yes or no 여러분의 의견을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이죠. yes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느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승부 인터뷰 잠시 광고 듣고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 모시고 두 번째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야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이 120만여 건이라고 발표해서 대치정국이 더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대치정국 속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임명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홍문종 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대선 관련 댓글이 120만 건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민주당은 이에 항의하는 장애 집회를 가졌는데요.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검찰 수사팀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압이 없다 이런 얘기고 수사팀이 무슨 갈등이 있었다면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런 수사를 보면서 왜 정치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무슨 큰일이 있는 것처럼 막 침소봉대하고 뭐 장애로 뛰쳐나가고 뭐 그래서 정쟁에 불을 지피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 이런 거 참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2차 공소장 변경에는 그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증거로 제시했던 5만 5천 건 중에서 2만 8천여 건이 제외됐다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국정원 해명에 따르면 대북 심리전을 위한 투입 활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라고 하는데. 네. 하여간 그 사법부는 이제 검찰에 변경된 공소장을 좀 꼼꼼하고 차분하게 살펴봐야 될 거고. 네. 정치권은 더 이상 그 좀 정략적인 정치 공세 중단하고. 네. 수사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자, 수사팀 갈등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번에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도 수사팀의 갈등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검찰 수사가 양심껏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정치권에서의 감나라 대치나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수사하면서 뭐 수사팀과 뭐 지휘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뭐 소식 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것도 그 검찰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예. 정치권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개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뭐 웬만하면 뭐 조금 일만 있으면 장관 해임 건의안 내고 내각 총사퇴 얘기하고 그런 예. 게 이제 야당이 주로 하는 일인데요. 네. 그리고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이 물러날 만한 그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물러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특위와 특검, 이른바 양특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특 네. 문제 여전히 새누리당의 입장은 특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시다시피 특위라는 거는 정보기관 무력화를 위해서 무력화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또 특검은 이걸 이제 정치 투쟁 수단으로 악용해가지고 사법부에 압력 행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다. 또 군사법원에 관련된 사안이다. 또 새로운 검찰 수뇌부가 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얘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예. 특검이라는 게 수사를 해놓고 나서 뭔가 잘 안 되면 하는 게 특검인데 네.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거 야당의 입장이 또 전혀 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산 문제라든지 입법 문제 이런 전체적인 국회 정상화는 힘들까요? 그래서 이제 국회 이제 정치하는 집단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의견 대립을 가다가도 또 언젠가는 또 의견이 합치가 돼서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민생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가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지금 시작한 지 이제 8개월, 9개월 이렇게 돼 가는데 뭘 하려고 해도 지금 법이 지금 거의 6천여 건이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처리율이 지금 3.몇 %밖에 안 되고 그래서 네. 이 민생을 위한 법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네. 법안 문제도 그렇지만 공석인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자리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네. 장관 자리도 그렇고 네. 이들 내정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곧 임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은 정치 중립을 확보해야 되고 또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그냥 산 넘어 산이잖아요. 예. 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를 비롯해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 조직을 안정시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국회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를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네. 이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꼭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집권 여당이나 지금 정부가 뭘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야당 참 이게 걱정입니다. 네. 문영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어제 문영표 장관 뭐 법인카드 얘기를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문영표 장관을 장관에 임명하지 못할 정도의 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십몇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것도 뭐 본인이 직접 쓴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문제를 삼기 위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네. 이것이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좀 정파적 이익 때문에 정부의 손발을 좀 먹지 말고 일을 하게끔 해주고 잘못하면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자세지 일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뭐 법안도 반대, 예산도 반대, 인사도 반대 이러다가 국민 역풍이나 맞지 않을까 이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역풍은 민주당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누리당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역풍을 맞을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정부가 셧다운 돼가지고 네. 그다음에 공화당 지지율이 뭐 아주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공화당이 야당인데. 예. 그러니까 저 야당도 지금 정부가 지금 예산안 이렇게 통과도 안 시켜가지고 내년에 정부 갑자기 예산 편성도 못하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그나마 지금 여론 지지도 얼마 없는데 더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이 지난해 대선에 애쓰신 분들을 공공기관장에 선임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뭐 이른바 뭐 또 다른 낙하산 인사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떠세요? 이제 그 정우택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제 본인이 말씀하시기는 전문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도덕성도 다 문제가 없는데 예. 대선 때 그 말하자면 새누리당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 대통령을 도운 사람들을 역차별하지 말고 예. 좀 골고루 중용해라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 그분들은 이제 또 정무 감각까지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유의 말씀을 하신 거지 뭐 일종의 낙하산 얘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예, 낙하산 인사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 네. 최근 작가 이회수 씨가요, 한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군기지에서 군생활에 대한 강연을 하셨는데 이회수 씨는 이전에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소설이다. 이런 내용으로 SS 발언으로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찌되었든 우리 이회수 뭐 저도 그분을 뭐 그 작품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천안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시고 왜곡된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떻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거를 왜 방영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고요. 네. 또 그분이 신념이 바뀐 건지 그때 잘못 생각했다고 뭐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서울 중구 나경원 전 의원과 지상호 전 대변인이 서로 뭐 경합하고 있다. 중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총재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두 분 모두 서울시장 후보였어요. 그리고 또 중구위원장을 경험했고 하여간 새누리당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다는 건 뭐 좋은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당에는 그 조직 강화 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접도 하고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거기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진행시켜 봐야 되니까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자, 뭐 올해는 한 달 남았고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여권 내 또 서울시장 후보들이 여러분이 거론되고 있고. 그런데 네. 어떻습니까? 현재 민주당 쪽에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있는데 겨뤄봐서 가능성 있습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뭐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인지도 면에서나 당선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난공불락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민주당의 이제 여론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안철수 신당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박 시장이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많이 쓰고 서울시를 위한 것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재선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서울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네. 저희가 저희 당에 지금 사실은 이해운 최고위원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거의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해운 최고위원이 됐든 또 정몽준 칠선위원이 됐든 네. 또 뭐 외부에서 저희가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김황식 예. 전 총리가 됐건 어느 분을 넣어도 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선거에 가면 이길 수 있는 거다,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들이 많이 생기고 예. 또 꼭 이번에는 탈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뭐 지금 후보가 설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어떤 후보라도 저희 잘 선택해서 우리가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로 내놓는다면 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 언급해 주셨는데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면 어떨까요? 또 서울시장 후보를 내놓으면요? 아무래도 뭐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장을 내놓으면 야권의 분열 아니겠습니까? 저희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보다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더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박원순 시장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죠. 타격이 된다. 타격이 네. 되지 않고 단일화가 되면 어떨까요? 단일화가 되면 그야말로 따른 건곤일척의 싸움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항상 이제 51대 49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야의 싸움이 됐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됐건 하여간 51대 49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박빙의 선거가 되는데 해볼 만한 선거고 이길 수 있는 선거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 당원들이 갖게 되고 네. 자신감을 갖게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51대 49에서 51은 어느 쪽입니까? 물론 저희죠. 알겠습니다. 예. 예. 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계 빚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나 보죠?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이라는 통계입니다.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규모가 991조 7천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 12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작년 말 963조 8천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963조 1천억 원으로 잠시 줄어드는 듯 하더니 6월 말에 980조까지 다시 오르고 이제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주택 담보대출은 줄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과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대출 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4분기에 부동산 관련 대책 영향으로 주택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연내 가계신용이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라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이 1,000조 원 돌파. 좋지 않은 신기록이네요. 네. 이번에는 동네 빵집 이야기 좀 들어보죠. 동네 빵집의 수가 늘고 있나 보죠. 왜 그렇습니까? 네, 대한제과협회가 주장을 한 겁니다. 동네빵 적합업종 지정으로 동네빵집 매출이 30% 넘게 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막은 결과 외국계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적합업종 지정 후에 9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해
380개였던 동네빵집 수가 384개나 증가했고 또 매출이 30% 넘게 상승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3,200여 명이나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동네빵집도 이제는 미래의 희망을 보게 됐다면서 제과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유통업체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죠.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세 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려 62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고요? 네, 대형 유통업체들의 고질적인 가배 횡포에 대해서 공정위가 첫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입점업체들이 경쟁백화점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겁니다. 또 홈플러스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판촉사원 인건비 17억 원가량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롯데마트는 골프대회를 열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그 협찬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이 세 곳 업체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고 납품 업체들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의 검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좀 더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되겠네요. 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이것이었죠. 제2롯데월드의 층수 조정해야 할까요? 인데요. 1324님은 노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6769님은 처음부터 허가가 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조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상태가 아니라 더욱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그리고 0934님은 제2롯데월드 규모부터가 정말 숨막힐 정도죠. 최고층인 만큼 아무래도 따져야 할 것은 많겠지만 완공된다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